2023년 4월 12일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 72세로 돌아가신 박종수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농부. 가족들은 조촐하게 장례를 치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당일 아침 장례식장 주차장이 이상하게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관광버스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대, 3대, 총 6대의 대형 버스가 장례식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 모두 일본인이었습니다.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정확히 세어보니 297명.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실례지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한 70대 일본인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박종수 선생님, 장례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만. 그 순간 297명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깊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마을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은인을 찾기 위해.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마을을 구했다고? 50년을 기다렸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생 시골 농사만 지으신 아버지가 그날 오후 297명의 일본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온 가족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는 197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22세였던 박종수. 군 제대 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일본 오사카.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배웠던 그는 일본 문화가 궁금했습니다. 9월 15일 오사카에서 기차를 타고 시골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진짜 일본을 보고 싶었습니다. 작은 역에서 내렸습니다.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미나미야마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농촌 마을. 인구 약 200명.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박종수는 민박집을 찾아 묵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운영하는 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어머, 신기하네요.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6일 새벽 굉음이 들렸습니다. 쿠르르르릉. 박종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집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지진은 곧 멈췄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을 뒤편 산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쿠쿠쿠쿠궁. 산사태였습니다. 폭우는 아니었지만 지진으로 집안이 약해진 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과 바위가 마을로 쏟아졌습니다. 도망쳐. 살려줘. 마을 사람들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빨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박종수는 본능적으로 뛰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나가세요. 빨리. 일본어로 소리쳤습니다. 노인을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집이 무너졌습니다. 휴, 아슬아슬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니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사태로 마을 진입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도로가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전화선도 끊겼습니다. 1973년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상자들이었습니다. 산사태에 깔린 사람들, 무너진 집에 갇힌 사람들, 총 27명이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라고 해봐야 10명 남짓. 그나마도 대부분 50대였습니다. 박종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구조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무너진 집 더미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수는 맨손으로 돌을 치웠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꺼내드릴게요. 30분 만에 한 할머니를 구출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할머니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만든 임시 대피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박종수는 다시 구조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외부와 여전히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산을 넘어 4시간. 젊은 청년 2명이 구조 요청하러 떠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려면 최소 하루는 걸릴 것 같았습니다. 박종수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잔해를 치우고 부상자를 옮기고 물을 나르고 언어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젊은이는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라고 했어. 여행객인데 왜 저렇게 목숨 걸고 도와주지? 우리도 젊었으면. 둘째 날, 박종수는 무너진 집 지하실에서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 박종수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대피소로 뛰었습니다. 마을에 의사가 없었습니다. 간호사 출신 할머니 한 분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너무 떨어졌어요. 따뜻하게 해줘야 해요. 박종수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밤새 아이를 안고 체온을 나눠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일본어로 작게 말했습니다. 박종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셋째 날 오후, 드디어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헬리콥터와 소방대원들,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7명 모두 살아났습니다. 단 한 명도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구조대장이 박종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한국인 여행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3일간 거의 혼자서 구조 작업을 했다고요? 아닙니다. 마을 분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 말로는 당신이 없었으면 최소 10명은 못 살렸을 거래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구조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종수는 며칠 더 마을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은인이십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다시 오세요. 우리 마을의 영웅이세요. 박종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70대 일본인 노인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름은 다나카 켄지입니다. 1973년 당시 저는 7살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박종수 선생님이 구해주신 그 소녀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 할머니셨군요. 네. 저는 무너진 집 지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저를 찾아내고 밤새 안아주셨습니다. 그 체온 덕분에 살았습니다. 다나카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성함과 연락처를 받지 못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선생님은 그냥 떠나셨어요. 우리는 50년간 찾았습니다. 한국인 여행객, 20대 초반, 일본어 가능, 박시성. 하지만 정보가 너무 적었습니다. 수백 명을 찾아봤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3개월 전, 한국신문의 부고란을 검색하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951년생, 박시성, 경상남도 거주. 그리고 박종수 선생님의 부고를 발견했습니다. 부고에 적힌 양력에 1973년 일본 여행이라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다나카 씨는 가방에서 두꺼운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50년간 우리 마을이 준비한 것입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1973년 산사태 당시 사진들, 박종수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구조하는 흑백 사진들, 마을 사람 중 한 분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언젠가 은인을 찾으면 드리려고. 1980년대 복구된 마을 사진, 그리고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작은 비석. 비석에는 일본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9월 16일, 우리를 구해준 한국인 은인을 기억하며 당신의 이름을 모르지만 당신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가족들이 흐느꼈습니다. 다나카 씨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현재 마을 사진, 그리고 오늘 여기 온 297명의 단체 사진. 우리는 모두 선생님 덕분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27명이 구조되었고 그들이 낳은 자녀가 103명, 손자가 167명입니다. 총 297명. 선생님 한 분이 살린 생명들입니다. 297명이 다시 한번 깊게 절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렁찬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울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297명의 일본인들은 하나씩 헌화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명 한 명 꽃을 올리고 절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나카 씨는 가족들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50년간 모은 감사 편지입니다. 총 1247통입니다. 매년 9월 16일 마을 사람들이 한 통씩 썼습니다. 언젠가 드릴 날을 기다리며 큰아들 민수 씨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일본어 편지들, 어린아이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한국 아저씨 고마워요. 우리 할머니 살려줘서. 가족들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종수 할아버지의 묘소에 특별한 비석이 하나 더 세워졌습니다. 일본 미나미야마 마을 사람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비석에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영웅, 297개의 생명이 영원히 기억합니다. 그해 9월 16일, 50주년이 되는 날, 다나카 켄지 씨를 포함한 50명의 일본인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그 작은 시골 마을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973년 한 청년의 용기가 297개의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9월이 되면 일본 미나미야마 마을 사람들은 묵념합니다. 자신들을 구해준 한국인 청년을 위해. 그리고 한국 경남의 작은 마을 사람들도 기억합니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을 구한 박종수 할아버지를. 두 나라, 두 마을. 하지만 하나로 연결된 감사와 기억. 어떤 선행은 국경을 넘고 어떤 감사는 50년이 지나도 식지 않습니다.